안녕하십니까. 영시의 남자 김동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오늘은 미나오젠 증후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미나오젠 증후군이라고 한다면 우리 뭐 허언증, 공상허언증, 뭐 이런 거짓말과 관계된 거거든요. 근데 미나오젠 증후군은 좀 독특한 게 사기를 치기 위한 거짓말. 자, 이게 이제 미나오젠 증후군이에요. 그래, 목표가 뚜렷한 거죠, 그렇죠? 저 사람을 꼭 내가 사기를 쳐야겠어. 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이제 하나, 얼마 전에 사례가 하나 있긴 한데, 본인이 이제 뚜레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유튜버가 하나 있었습니다. 라면을 끓이다가 스프를 다 흘려가지고 아이! 여러분들은 밥 편하게 먹는 거 감사해야 돼. 뭐 이거는 좀 합법적 백수 뭐 이런 건데 아이! 그러니까 이 밥 먹을 때마다 나 자신과의 눈치 게임이랄까? 그래, 결국은 뚜렛이 아니었었죠. 그런데 뚜렛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호응을 얻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본인에 대한 어떤 인기를 얻거나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거짓말인데 의도를 가지고 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결국은 자신이 자꾸 뭔가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자꾸 덧대지는 거거든요. 자, 미나오젠 증후군이라는 게 자꾸 이제 사기를 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가 그게 들통이 날 것 같으니 자꾸 덧대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덧붙여서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뚜렛 문제가 있다라고 유튜버가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고, 그리고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주변에서 아니야, 저 사람은 뚜렛이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랬더니 나는 실제로 뚜렛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런 것들을 멈추지 않았다면 점점 심한 어떤 거짓말이거나 합리화를 자꾸 시킬 거라는 거지. 그래서 사기성 거짓말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자체가 우리가 아는 미나오젠 증후군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다쳤어의 이야기가 결국은 자기 팔을 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팔을 잘라버려요. 자, 그러면 자기 손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고 하다가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짓말로. 미나오젠 증후군 중에 뭐 재밌는 사례가 이제 몇 가지 있긴 한데, 그 중에 한 사례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여성이에요. 이 여성이 취업을 하는데 취업이 돼서 이제 다닙니다. 이제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이니까 뭐 가족들도 다 얘 축하한다. 그래 난리가 난 거지.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사실 공무원에 계속 이제 미끄러진 거죠. 이제 뭔가를 확인을 시켜줘야 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공무원증을 위조를 한 거예요. 프린트를 해서 자기 이름을 붙이고 칼라 복사를 해가지고 가족들한테 보여주면서 명함까지 팠습니다. 어디 구청 누구누구 땡땡땡.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왔을까요? 청원이 들어온 거예요. 참한 여성이고 그리고 또 공무원이고 뭐 이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청원이 막 들어온 거죠. 그리고 엄마는 어때요? 덜컥 하게 됐죠. 근데 이 여성은 어때?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럼 그때라도 아이고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이건 더 큰 문제가 안 됐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더 큰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네. 거짓말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냐면 사람을 썼습니다. 사람을 사서 동료들로, 공무원 동료들이 같이 왔어. 같이 밥을 먹고, 자, 어디까지 결혼까지 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이제 큰일 난 일이죠. 자,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게 들통이 났어요. 그 상대방 남자가 사기다. 당연히 사기죠. 위장 결혼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 여성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를 모략하려고 하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이제 문제가 되면서 결국은 자기가 했던 거짓말조차도 망각이 돼버리고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다. 그런 망상장애가 같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적인 치료가 이제 요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사례가 또 있는데 그거 뭐냐면 이제 고등학생인데 이 친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되게 이제 뭐 왕따를 좀 당했죠. 그래서 이 친구가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내가 졸업을 하면 얘네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게 아주 무서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계속 칼을 들고 다녔었어요. 자, 그런데 칼을 들고 계속 다니면서 이 친구가 이제 망상 증상이 생긴 거거든요. 칼을 들고 다니면서 실제로 집에 나오지를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친구는 머릿속으로 얘네들 다 만나고 조사하고 체크를 해요. 집에서 컴퓨터로 얘가 어디 있는지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런데 되게 이제 이 친구는 이제 문제가 심각한 친구니까 친구 이름이 김병철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인터넷에 김병철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나이 또래에 있는 김병철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게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갔고 또 얘는 또 우리 집에서 우리 집 근처에 살고 있다가 나를 몰래 염탐하기도 했다가 자, 이런 상황까지 와버린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100% 이제 망상장애죠,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왜 망상장애가 생겼냐면 사실은 이 친구는 이제 이게 충격적인 얘기. 이 친구는 사실은 학교에서 왕따가 아니었었어요. 충격이죠. 왕따는 아니었었어요. 공부를 못했을 뿐이고, 근데 이 친구가 공부를 못해서 학교에 가기 싫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막 자기는 무기력하고 하니까 나는 왕따야 된 거야. 자, 나는 왕따야 되면서 이 친구는 이 거짓말이 결국은 나는 이제 왕따니까 이제 스스로 왕따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 이제 공상허언증이 생겨버린 거죠. 공상허언증이 생기면서 결국은 나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자기는 진짜 왕따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리고 결국은 망상장애가 생기고 결국은 입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성격적인 문제보다는 환경적인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피해의식이 크고 그리고 자기 성취 욕구가 큰데 패배감이 계속 생겨. 우리나라가 이제 경쟁 사회다 보니까 나는 하고 싶은데 뭔가가 자꾸 안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은 이제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이제 작은 자녀 이제 자녀들이 이제 수가 작으니까 부모들이 뭔가를 다 해주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는 공부만 하면 돼. 그랬더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중독 증상으로 가는 아이들이 되게 많고 모든 것들을 몰입해 줬는데 나는 공부를 잘 못하겠어. 자, 이러면 이제 이때부터 거짓말을 하고 조작을 하게 되고 집에 성적표를 가지고 가지 않게 되고 이제 허언증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걸 알게 되면 스스로에 대한 좌절감이라든지 패배감이 들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바깥을 나가질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 집에서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상황의 문제들이 계속 만들어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기질적 성향적 문제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병적이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자, 병은 사회가 만드는 겁니다. 보통 이런 그 증상이 생기는 허언증 증상은 보통 이제 4, 5세 되면 아이들이 거짓말을 되게 많이 하는 시기예요. 그렇다고 이제 이 거짓말은 나쁜 거짓말이 아니고 표현 미숙에 따른 어떤 표현을 하고 싶은데 표현이 잘 안 돼. 배가 고파. 근데 배가 아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이거는 표현 미숙에서 오는 거짓말이 있고 또 의도적인 거짓말이 있습니다. 나를 칭찬을 해줘. 내가 칭찬을 받고 싶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건 부모님들이 아는 거짓말이잖아요. 알고 귀엽잖아. 자,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했었을 때에 칭찬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제 뭔가 교육적 훈육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개선이 되지 않고 이제 점점점 가다 보면 이제 초등학교에 올라가다 보면 이제 경쟁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게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짓말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거짓말에 대한 합리화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허언증이 생기고 미나오젠 증후군이 생기고 점점점 폭넓게 이 아이는 거짓말이 습관이 되기 때문에 이건 되게 위험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시작이 돼서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단계다. 그 요즘 이제 어머니들 창작 동화들 많이 읽혀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창작 동화도 뭐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아이들에게 인문학서를 좀 많이 읽게 해 주셔야 돼요. 자, 아이들에게 무슨 인문학서를 읽게 해 주지?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위인전기가 사실 인문학서예요. 그래, 위인전기를 읽게 해주면 그 위인들이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효도를 했고 어떤 좋은 사상으로 어떤 친구를 먼저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위인전을 좀 읽게 하시고 그 이후에 창작 동화도 읽게 해주신다면 뭐 인문학적 소양이 높으면 사실 거짓말을 좀 잘 안 합니다. 그럼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부모에게 존대어를 쓰게 하는 방법. 자,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아이들이 존대어를 하지 않은 아이와 존대어를 하는 아이의 비교를 해봤더니 존대어를 하는 아이들이 허언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말을 함부로 하는 아이가 되겠죠. 만약에 존대어를 쓰지 않고 친구들과 또래와 비슷한 아이들의 이제 언어에 대한 이제 표현으로 존대어를 하지 않게 되면
친구들에게 쉽게 할 수 있는 거짓말을 부모에게도 쉽게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존 대어도 좀 가르치고 인문학적 소양을 좀 쌓게 해주신다면 사실 허언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뭐 병적인 뭐 미나젠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어질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서는 사실 다들 이제 건강한 사람들만 많이 이제 보잖아요. 자, 그런데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심리적으로 힘든 분들은 바깥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한국이 자살률도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고, 그리고 사실 은둔형 외톨이, 희귀꼬몰이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일본에서 뭐 많고 일본에서 시작된 거니까 걔네들의 전유물이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한국 문화가 경쟁사회 문화고, 그리고 거짓말을 해야만 자기가 우월감을 만들 수 있는 사회가 한국 사회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 결국은 그 사람들의 문제일까? 아니면 우리 사회의 문제일까? 이런 것들도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심리 용어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또 사례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같이 잘 섞어서 잘 버무려서 좋은 프로그램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사례 많이 보내주십시오. 푸짐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잘 자요.